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원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 분야에 대해서 이철량 선배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선배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70년도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입학한 그래서 졸업은 70회인데 네. 전공은 한국화를 했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일반고에도 많은 학생들이 미술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장점과 단점을 굳이 비교를 한다기보다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영역, 이제 그것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삶 속에서 미술은 모든 영역이 다 들어와 있는 아주 그 폭넓은 분야입니다. 말하자면은 미술 속에는 과학과 경제와 또는 문화와 언어와 모든 각 그 영역의 분야들이 이 미술 작품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이 오늘날 미술가들이 활동하는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이철량 선배님께서 이제 미술은 장점과 단점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의 뭐 과학이나 뭐 문과 계열과 나누지 않고 모든 것에 이제 녹아 들어 있는 그런 계열이라고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술 창작 활동 중 이제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제 선배님만의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품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 환경이나 또는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슬럼프가 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할 때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저 자신도 그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철량 선배님께서는 이제 슬럼프나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제 나와 다른 자연 속을 찾아보면서 이제 거기서 극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한 질문이 그 다음 질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독창성, 창의성을 이야기하죠. 결국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을 관찰하는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잠시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것도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금 답변을 통해서 이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가져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현대에 많은 미술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미술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궁금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 또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투쟁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소통이 자기 내면 세계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독창성이 발현되고 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서 아마 개인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세계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현대 미술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로는 이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술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이제 도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젊을 때는 10대, 20대 때는 그 서양 고전 철학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는 동양 철학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것은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양 철학은 대체적으로 논증이 분명하고 그 논증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했지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자기 내면과의 그 관계를 잘 끌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 거기서 해답을 얻고 스스로 자기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질문에 익숙하는 서양 철학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갖춰지면은 다시 동양 철학을 좀 공부를 보면은 이 동양 철학은 자연과 일치하는 그 자연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또 자기를 갖고 가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질문하기에 좋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좋은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자연과의 소통을 좀 강조하는 이제 동양 철학과 관련된 도서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순수 미술을 전공한다면 이제 대학교 졸업 후에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에서 그 미술이 지금 현대에서는 모든 각 그 학문 분야가 들어와 있다, 미술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순수냐 순수 아니냐 하는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순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자면은 사실은 모든 그 미술 표현의 하나 베이스가 되는 이제 그런 순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그 베이스를 갖추어 가지고 과거에는 순수와 응용을 구분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전통적인 그런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순수 미술을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만들기를 좋아하면은 어떤 뭐 기계를 만진다든지
또는 어떤 무슨 뭐 공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네. 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백남준 같은 그 미술가는 원래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라는 기계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비디오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술의 영역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하고 또 모든 이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다 소화해서 작품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순수와 현대에 많이 발전한 미술을 구별하지 말고 이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와 관련된 그 많은 진로를 이제 그 찾아보는 것을 이제 추천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디자인 쪽을 많이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디자인 쪽에는 이제 졸업 후에 어떠한 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학이 순수 미술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학과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수 미술 분야, 전통적인 이제 또는 응용 미술 분야 이렇게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가능하겠죠. 이제 앞서 그 질문한 순수 미술을 해 가지고 사회 나가서 이제 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네. 물론 이제 제일 첫째로는 작가 활동이 있겠죠. 네. 작가 활동이 이제 작품을 팔아서 또 그걸 뭐 작품을 팔아서 수입을 얻어서 또 작품을 하고 이런 또 어떤 학예 분야. 요새 이제 가장 그 핫하게 뜨고 있는 분이 이제 큐레이터죠. 네. 각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이제 컨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에 이제 뭐 큐레이터 분야가 있고 물론 뭐 저처럼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하는 이제 그런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영역들이 있고 디자인은 정말 다양하죠. 네. 과거처럼 무슨 그 상품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단순한 인테리어 정도 과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미술을 해서 또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트 상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어떤 고유한 뭐 자기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네.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조형 미술 쪽, 그러니까 조형 작품을 조형 작품은 되게 대체적으로 야외에 설치하는 그런 뭐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생활 영역 속에 미술이 다 들어와 있다. 또 이제 뭐 음식 분야에는 무슨 코디네이터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술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음식 쪽에 좀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음식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제빵을 만든다. 했을 때 이제 빵 만드는 제조 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네. 굉장히 그 미술과 이렇게 어떤 그 콜라보를 해서 뭐 새로운 어떤 그 형태 디자인을 해서 만든 이런 영역들은 너무 굉장히 다양한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디자인은 이제 그렇게 생활 속에 다 젖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졸업 후에 작가나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나 이제 그 박물관이나 뭐 전시회 등을 관리하는 큐레이터 그리고 이제 선배님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고 또한 요즘에는
자신의 독창적인 그 작품을 상품화하여 파는 것도 있고 이제 야외에서 전시를 하거나 이제 조각 같은 걸 해서 만드는 분야도 있고 이제 다른 분야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제빵 그쪽이랑 이제 어, 여러 분야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하는 진로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관련 산업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IT 관련 사업인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직종의 이제 미래 뭐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4차 산업은 모든 우리 그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그 세계가 하나 이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사실은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술가들이 많다. 그거 그건 일테면 이제 그 지금까지도 그 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다양한 그 미디어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4차 산업화가 되면은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미술을 활용한 모든 그 다양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4차 산업 속에서 어떤 디지털의 활용 또는 어떤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술가들이 무궁무진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선배님의 말씀처럼 이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이제 엮어서 만드는 미술 관련 분야는 이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미술 관련 직종을 찾고 있는데 이제 미술 관련 직종에는 프리랜서가 많은데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미술 분야나 아니면 직종이 궁금합니다. 미술을 공부하는데 이제 이렇게 몇 개의 이제 그 갈래가 있잖아요. 아까 단순하게 이제 순수 미술이냐 응용 미술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순수 미술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들은 정말 그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안정적인 수입으로 환원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네, 과거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미술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은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 이제 나간다든지 또는 그런 그 작품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큐레이터나 학예사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다양한 그 문화 기획자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축제 하는데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 환경을 새롭게 좀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그러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그런 어떤 기관들, 그러면 정부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문화 프로젝트,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 기획하고 거기 참여해서 운영하고 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죠. 네, 이제 선배님 말씀처럼 이제 그 미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은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교육자나 큐레이터 아니면 뭐 대회나 그런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 직종 같은 걸 가서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후배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 직종을 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많은 미술 전시회 등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제 미술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진 않을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술계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올 가을에 벌써 다음 달에 하려고 했던 그런 전시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작업은 행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삶 자체가 그냥 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각 개인으로 보면은 여유로운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작품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그건 또 좋은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미디어를 활용해서 또는 영상으로 이렇게 그 전시를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그 전시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국립미술관들도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에 미술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전개될지 또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선배님 말씀처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미술 활동 쪽에 미술 활동이 이제 위축되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선배님이 계획하신 이제 전시회도 취소되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긴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개인적으로는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의 뭐 미술적 가치관이나 실력 향상 등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쓰는 등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나오는 작품들처럼 이제 미디어나 온라인 SNS를 통해서 이제 작품 전시회 등을 많이 기획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이제 선배님이 하시고 싶은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잘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자신과의 그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화하는 그 방법이 독서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는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좀 더 능숙하게 조용히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다면은 더욱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기에는 우선 독서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술이 이 어느 한 분야만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다양한 분야를 그 소화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독서량을 좀 넓히는 게 좋겠고, 그리고 틈틈이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생명체들과 내가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철량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이철량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